자, 이번 시간에는 주제 6번으로 넘어가서 어떤 종교? Jesus Christ. 자, 크라이스트를 크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천주교 둘 다 우리 크라이스트, 우리 지저스,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예수님,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를 많이 믿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교가 언제 크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슬람교에 대해서 배웠다면, 자, 오늘부터는 그리스도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도교가 로마 시대에 이때 국교화 되잖아요. 처음 공인했던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지만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아예 국교를 만들어 버리죠. 그 얘기는 뭐냐? 로마는 무조건 지저스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로마가 중간에 어떻게 됐니?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됐죠. 동로마는 무슨 제국이라고도 불렸다?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불렸다. 근데 이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를 중심으로 나름 좀 더 강한 안정된 국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서로마예요. 자, 서로마. 그 서로마가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멸망해버리네.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 서로마 멸망한 다음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600년을 더 지속이 되는데 서로마가 이제 멸망이 돼요. 자, 그런데 서로마가 멸망이 되면 국교를 크리스트교로 했던 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크리스트교가 같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수립된 왕국이 프랑크 왕국이에요. 프랑크 왕국. 근데 그 프랑크 왕국도 역시 서로마 때처럼 그리스도교를 계속 이어갔던 거예요. 오히려 더 발전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대부분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서로마 제국은 왜 망했는가? 자, 왜 망했을까? 일단은 뭐 황제가 좀 찌질하고 그리고 사치에 향락에 빠졌겠죠. 자, 근데 그 와중에 서로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애들이 결국 이 서로마 지역으로 넘어와요. 걔네들이 바로 누구냐면 훈족이에요. 훈족. 자, 훈훈한 훈남들일까요? 아니에요. 훈족이라는 그 훈이라는 발음은요. 원래 아시아에 있었던 아주 흉측한 애들. 얘네들을 흉측한 애들 뭐가 있었냐면 흉노족이 있었죠. 흉노. 흉노를 얘네들은 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훈종 우리가 옛날에 한나라 때 흉노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장건을 대월지와 동맹 맺기 위해서 보냈다가 비단계 개척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이 흉노족은요 상당히 좀 말 그대로 흉측한 아주 힘센 그러한 육목민족 국가인데 얘네들이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흉노족이 압박을 하니까 결국 흉노족의 압박에 의해서 그 옆에 있었던 이 게르만족, 자 무슨 족? 이 게르만족이 덩달아 이동을 하게 돼요. 흉노를 피해서 게르만이 그럼 어디로 이동하느냐? 서로마 제국 이 지역 곳곳에 들어와서 아예 나라를 세워버리네. 왜냐하면 이제 서로마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황제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찌질이처럼 그냥 혼자 황제 놀이만 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저기 좀 방어가 허술한 요 지역에 게르만이 와가지고 여러 왕국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지도를 교과서 80페이지 확인해 보실게요. 자, 우리 교과서 자, 80페이지 보시면요. 저 왼쪽에 로마 제국의 최대 영토라는 지도가 있잖아요. 원래는 로마가 이렇게 잘 나갔던 나라야. 와, 무지하게 영토가
넓죠? 북아프리카부터 서아시아, 유럽 전체를 다 로마가 지배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됐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그렇게 나는 거야.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어디야? 콘스탄티노폴리스였단 말이야. 그런데 자, 동쪽에 무슨 족? 흉족. 뭐 얘네들이 뭐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흉노족이에요. 흉노족이 어떻게 했다? 얘네들이 이제 점점 자,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에 있었던 자, 이 근방에 살았던 애들. 자, 여기에 누가 살았다고요? 누가 살았다? 게르만이 살았던 얘, 게르만. 자, 게르만. 게르만족이 이 지역에 있었는데 이 게르만족이 흉노족 때문에 얘네들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게르만족은 또 여러 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이라고 해도 또 게르만족의 여러 부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여러 부족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세요. 프랑크족도 있고요. 동고트, 서고트, 그러니까 고트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달족들. 자, 게르만 부족 이름이 만달이에요. 그다음에 부르군투, 그리고 앵글족, 섹슨족, 뭐 그다음 뭐 또 유투족, 뭐 등등 얘네들이 전부 다 뭐야? 게르만족이에요. 이 모든 게 다 게르만족인데 각각의 게르만족이 다시 지어볼게요. 어디에 갔냐면 이 서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 가서 뭘 세워버려? 왕국을 세워버린 거예요. 서고트 왕국, 동고트 왕국, 부르곤트 왕국, 프랑크 왕국, 각 또 앵글로 섹슨도 여기다가 영국에다가 왕국을 세워요. 이렇게 이제 서로마는 거의 이제 무너져 갔고 결국 게르만족의 용병 대장이었던 용병은 누구예요? 용병. 용병은 대신 싸우는 그러한 군인이죠. 당시 서로마는 황제가 자기가 이제 로마인들 싸움 잘 안 하니까 야 힘센 게르만족의 용병이었던 오도 아케르라는 이 사람이 황제를 지키는 용병이었고 특히 대장이었는데 이 게르만이 용병 대장이 서로마 제국 황제를 쫓아내버려요. 이러면서 서유 로마는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 서로마 땅은 게르만족이 와가지고 여기저기 뭘 세웠다? 그들의 왕국을 세웠다. 자, 이렇게 서로마는 무너지고 서유럽은 이렇게 새로운 게르만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 게르만족이 세웠던 왕국들이 여러 개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끼리 또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겠죠. 얘네들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서로 누가 더 강한지 누가 센지 붙어보자 해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게르만 왕국이 가장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바로바로 프랑크 왕국이에요. 프랑크 왕국. 프랑크 왕국. 자, 그러면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프랑크 왕국이 왜 다른 게르만 왕국보다 이 프랑크 왕국이 더 발전을 했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이유가 여기 나와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얘네들은 크리스투교를 수용했다. 크리스투교는 아까 로마의 국교였단 말이야. 그런데 원래 게르만 애들은 유목민족 국가였다 보니까 얘네들은 주로 이제 소 믿고 돼지 믿고 뭐 이런 애니미즘, 토테미즘, 뭐 무당 믿고 막 부족들별로 전통적인 뭐 신앙 같은 게 있는데 프랑코 왕국의 왕은 야 우리가 지금 로마 땅을 통치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교를 믿고 있지 않느냐. 그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 믿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르만 국가인 프랑크 왕국의 지배를 받는 로마인들 이 로마인들이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별 반항을 안 해요. 우리 같은 형제님이시네요. 같은 우리 지저스 예수님 믿는 이러한 게르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굳이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발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이제 대단히 로마인과 게르만의 프랑크 왕국이 잘 융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다시 교과서
다른 애들 있지. 뭐 아까 동고트라든지 뭐 서고트, 뭐 고트, 반다 얘네들은 그리스도교를 끝까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은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다른 게르만의 왕국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프랑크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종교를 수용했다? 그리스도교를 수용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협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로마인들은 프랑코 왕국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돼요. 자, 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네. 카롤루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왕은 아니고요. 프랑코 왕국의 이제 장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군. 근데 이 사람이 이슬람 세력을 격퇴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81페이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81페이지 보시면 위에 지도가 하나 있죠. 자, 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뭘 보시냐면, 자, 왼쪽에 이베리아 반도가 있어요. 이베리아 반도. 자, 이 이베리아 반도에 옛날에 이슬람 국가가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구야? 후 우마이야 왕조가 있었단 말이야. 얘네들은 이슬람 국가예요. 응? 이 후우마이야 왕조가 이베리아 반도에 존재했는데 얘네들이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했겠죠. 이렇게 하려고 진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에는 누가 있어 지금? 프랑크 왕국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도 이 이베리아 반도의 후우마이야 왕조가 유럽 본토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 전쟁이 일어났겠죠. 이 전쟁을 누가 막았냐면 프랑코 왕국의 누가 카롤루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막아낸 거예요. 교과서에도 나오죠. 카롤루스 마르텔은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침입하자 이를 격퇴했다. 자, 이것은 결국 이슬람 세력을 격퇴했기 때문에 유럽의 크리스트교 세계를 프랑크 왕국의 누가 카롤루스 마르텔이 이걸 막아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걸 또 좋아했냐면 로마의 교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황. 교황이 어디 있니? 여기 밑에 교황이 있죠? 그 밑에. 그 로마 교황이 야, 카를루스 마르텔, 프랑크 왕국의 이 마르텔, 훌륭합니다. 응? 이렇게 막 교황이 막 이 카를루스 마르텔을 인정해 주니까 이 카를루스 마르텔이 뭐가 되고 싶을까? 아까는 선생님 왕은 아니라고 했죠.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프랑크 왕국에. 근데 본인이 직접 대놓고 왕이 되기에는 좀 그래서 그랬는지 그의 아들, 마르텔의 아들 피핀이 있어. 피핀은 얘는 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프랑크 왕국의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아버지가 누구야? 마르텔. 그래서 그 아들 피핀이 카르로스의 가문의 최초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교황은 피핀을 프랑크 왕국의 왕으로 인정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인정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아까 피핀의 아빠 마르텔이 이슬람의 침입을 막아낸 것도 있고요. 게다가 로마에 있는 이 교황령을 또 다른 민족이 막 이렇게 여기 공격을 해 막. 자, 이때 피핀이 로마의 교황을 도와줘요. 군대를 보내서 로마 교황을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어우 대박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피핀이 프랑크의 새 왕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교황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교황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황의 뜻은 곧 누구의 뜻이라고 생각했을까?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 피핀을 당시 프랑크의 백성들도 받아들이는 거죠. 로마가 교황이 인정했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요. 교재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마르텔이 이슬람 세력을 격퇴했고, 이걸 이제 뚜르 뿌아티에에서 이겼다 해가지고요. 이걸 뚜르 뿌아티에 전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혹시 뭐 어디 나오면 이렇게 알아보세요. 뚜르 푸아티에 전투. 뚜르와 푸아티에에서 후 우마이야 왕조와 프랑크 왕국이 전쟁을 했는데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다? 프랑크 왕국이 이겼다. 그때 영웅이 누구야? 카를로스 마르텔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텔의 누구? 아들이 누구야? 아들이 피핀이에요. 자, 근데 그 아들이 뭐가 되고 싶어?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마르텔이 프랑크 왕국의 뭐가 된다?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즉위. 요거를 누가 인정했다? 교황이 인정. 자, 왜 인정을 해? 이 피핀이 교황을 뭐 했기 때문에? 보호해 줬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피핀은 이렇게 왕이 됐지만 피핀의 아들이 엄청나게 아주 훌륭한 황제가 돼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 가장 훌륭한 세종대왕이 있죠? 세종대왕의 아빠가 태종 이방원이잖아. 이방원은 자기 막 형 몰아내고 어거지로 왕이 됐지만 그 아들이 조선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는 것처럼 프랑크 왕국 역시 피핀의 아들 바로 이 사람이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 황제가 돼요.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자, 1번에 나와 있는 답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카롤루스 루스 황제인데 그냥 황제가 아니라 너무 훌륭한 큰 황제이기 때문에 앞에 대자를 붙여서 카롤루스 대제라고 하는 거예요. 카롤루스 대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훌륭한 일을 했길래 이렇게 대제라고 부르냐? 자, 첫 번째, 서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정복하였다. 옛날 서로마 제국 영토가 엄청나게 넓었잖아요. 그 넓은 서로마 때의 모든 영토 대부분을 카로루스 대제 때 정복을 했다라는 거. 일단 싸움을 잘했다는 얘기야. 전쟁을 이겨서 영토를 넓혀놨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크리스투교를 전파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믿는 정도 프랑크 왕국이. 그런데 이카루스 대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크리스투교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정복한 땅에다가 교회를 막 짓는다든지 또는 크리스투교를 공부하는 학교를 세운다든지 기도원, 수도원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크리스트교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카를루스 대제는 더 적극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 서로마 사람들 너무너무 이 황제를 떠받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로마에는 옛날에 교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서로마에 있었던 옛날 그 교황이 당신이야말로 옛날 그 잘 나갔던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내가 임명을 하노라라고 서로마 황제를 임명을 해버려요. 원래는 프랑크 왕국의 황제인데 사실상 옛날 서로마 제국의 뒤를 이은 황제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서로마 황제를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대단히 이거는 명예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 서로마에 있었던 이 교황이 그만큼 카롤스 대제를 높이 평가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실게요. 자, 81페이지 보시면 카롤루스 대제 때 영역부터 한번 볼까요? 와, 카로스 대제 때 영역이 무지하게 넓잖아요. 여기가 다, 자, 카로스 대제 때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 있었던 누가? 교황이 카롤루스 대제를 뭘로 임명했다?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교과서 나오죠. 밑에 볼게요. 밑에 보기 전에, 그런데부터 볼게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카를루스 대제가, 또 죽어요. 사망을 해요. 자, 근데, 카를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아들이 셋이 있네? 그래서, 카를루스 대제는 세 아들 중에 누구 한 아들을 더 챙겨주고 이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니네, 내 세 아들, 내가 만든 이 프랑크 왕국을
3등분해서 나눠 가져라. 요렇게 나눠서 아들들한테 줘요. 그래서 아들들끼리 서로 이제 모여 가지고 "야 우리 어디 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먹을게. 나는 어디에서 먹을게." 뭐 이러한 조약을 어떤 도시에서 하는데 첫 번째가 베르댕, 두 번째가 메르센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르댕 메르센 조약에 의해서 프랑크 왕국이 세 개 왕국으로 분열이 돼요. 자, 그 시발점은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나서 세 아들한테 땅을 물려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조약이 베르댕 메르센 조약이고요. 그 조약에 의해서 프랑크 왕국이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이렇게 나뉘어요. 자, 여기가 오른쪽이 동프랑크 되겠죠. 왼쪽이 서프랑크, 가운데가 중프랑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프랑크는 지금의 어느 나라 지역이에요? 그렇죠. 독일이는 거예요. 독일. 응? 동프랑크는 뭐가 돼? 여기 이제 독일이 되고요. 독일. 그다음에 서프랑크는 파리가 있네. 지금의 프랑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프랑크는 지금 어디예요? 이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가 지금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원래 뿌리는 그 시발점이 되는 국가는 프랑크 왕국이었다. 특히 프랑크 왕국 때 어떤 대제가 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전체 영토를 통일했다? 카를로스 대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이 막 1차 전쟁, 2차 전쟁, 세계 전쟁도 많이 하고 별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유럽이 야 우리 서유럽 하나로 통합하자. 어? 그래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옛날 프랑크 왕국의 후손들 아니냐. 그래서 유럽 통합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 상을 주는데 그 상의 이름이 카롤루스 대제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분이 바로 카롤루스 대제예요. 이분이 처음 프랑크 왕국의 수도로 정하고 많은 활동을 했던 지역이 아헨이라는 도시예요. 그렇지? 아헨 지금 독일의 땅인데 아헨에 가면 이런 카로스 대제의 동상이 있고요. 우리 이제 성당이 있다고 해요. 자, 우리 아헨 우리 교과서 위에 지도에도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일단 프랑크 왕국은 세계의 왕국으로 이제 분열이 됐는데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보고 가실 부분이 동서교회의 분열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동서가 교회가 분열을 했을까? 자, 동쪽에는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가 있었고요. 자, 서쪽에는 서로마가 망하고 프랑크 왕국이 이어졌고 프랑크 왕국은 또 동서중으로 나뉘는 뭐 이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서유럽에는 로마의 교황이 있고요. 동유럽 비잔티움 제국에는 황제가 있는데 동유럽에는 따로 교황이 없어요. 그러면 동유럽 비잔티움 제국이 교황이 없다는 얘기는 동유럽의 크리트교를 누가 이끌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황제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비잔티움 제국 배울 때 또 나올 텐데 참고로 미리 알아두세요.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은 교황이 없기 때문에 누가 교황을 대신한다? 황제가 교황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파워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잔티움 제국이 서유럽 지역의 크리스트교에게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을 해요. 근데 서유럽에는 누가 있니? 교황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교황이 있단 말이야. 근데 서유럽에 있는 로마 교황은 이미 서유럽은 프랑크 왕국, 즉 게르만족들이 와서 나라를 세우고 했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 게르만 애들이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정을 또 해 주었고요. 근데 게르만 애들은 아직은 또 무식해요. 싸움은 잘하지만.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좀 편하게 알기 쉽게 편안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야.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 마리아는 상당히 인자하고 아름답고 아주 많은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야라는 거를 직접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상이 필요한 거예요. 성상.
자, 그래서 자 보자. 서유럽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성상, 성상 숭배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상, 예수님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게르만족을 전파하는 크리스토교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인정하자라고 하는데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 아니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를 상으로 만드는 거는 이거는 우상 숭배다. 그 성상 숭배를 금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서유럽과 동유럽의 크리스토교가 어떻게 된 거야? 나뉜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고요. 동유럽은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크리스토교는 그리스 정교고 여기는 성상 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성당에 가면 뭐가 없어? 성모 마리아상, 예수님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천주교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어디에서 넘어온 걸까? 그렇죠. 로마 카톨릭에서 넘어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성당 가면 성모 마리아상 있잖아. 이게 이때 프랑크 왕국 시기에 중세 서유럽 시기에 로마 카톨릭이 이때 이 지역의 크리스토교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캐톨릭 우리나라한테 전해져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럽의 왼쪽 서쪽에 있는 분들은 로마 카톨릭을 많이 믿고요. 동유럽 쪽에 있는 분들은 그리스 정교를 많이 믿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동유럽에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나라, 뭐 또 이제 체코, 뭐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 전부 다 그리스 정교를 믿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서로마 제국 멸망 후 프랑크 왕국이 수립되고 발전했고 교회가 안타깝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열됐다라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봉건제와 교황권 성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피니시 할게요. 끝.